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36개 시험을 대비해서 24회부터 35회까지 기출문제 부분 중에서 이렇게 진도별로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부분은 5번째 테마, 국토계획법의 5번째 테마가 용도 지역의 지정입니다. 자, 이제 용도 지역 우리 이제 기본 이론 공부하셨으면 용도 지역이 크게 4종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하고 세분을 하면 21종류 용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물어보는 종합 문제인데, 자,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네요. 자, 이런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건축 제한이든 용도 지역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땅이 일시적으로 존재하면 그런 땅에서는 이 4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건폐율은 최대 20% 이하이기 때문에 그 20% 이하가 용도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맞죠? 자, 2번 관리지역에서 세분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 제한에 관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보전관리지역이죠. 자, 우리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으로 세분이 되고, 자, 관리지역 땅이 원래 세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못 짓는 게 아니라 관리지역 세분 명칭 중 가장 용도지역 규제가 센데, 자,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 2번이 틀린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3번 관리지역에서 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에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인데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특정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으로 지정 고시를 하면 자, 관리지역 이름이 이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이름이 바뀌죠.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맞죠? 자, 만약에 관리지역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라는 것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자, 관리지역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때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거고, 지금처럼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자, 4번은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자, 이게 이제 공유수면 같은 걸 바다를 매립한 겁니다. 바다를 매립하면 매립지에 새로운 땅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용도지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 관리지역의 매립 목적이 이윤용도지역 내용과 다르면, 자, 매립구역에 속한, 공유수면 매립구역에 속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윤용도지역과 같으면 이 매립구역은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윤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다르면 매립 목적이 이윤용도랑 다른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다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최초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면 해당 용도지역이 원래가 뭐 농림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자연환경이든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하면 지정고시가 됐을 때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정답은 지금 우리가 2번으로 정답 보겠습니다. 요즘 해설을 해드리면요. 자, 우리 앞에 이론 강의 같은 거 들으셨으면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는데, 자,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이 공유수면 매립지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하고 내용이 같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이 매립구역은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네, 별도의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지역하고 다르거나 아니면 매립 목적이 자, 매립지가 있는데 그게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자,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다르거나 매립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정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매립지에다가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용도지역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매립지에다가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그 지역이 도시지역하고 연접하고 있을 때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금방 문제가 나왔죠? 자,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이런 지역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이 택지개발 지정된 장소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이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지역하고 연접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 3단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이 전원개발사업구역하고 예정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이런 지역들은 기존의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거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관리지역의 보전 산지가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앞에 이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자, 가장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게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외워지지가 않는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공연수면 매립지는 이렇게 이윤용도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립 목적이 이윤용도랑 같은 경우면 매립 목적이 이윤용도랑 다르면 정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따로 정해줘야 되고요. 여기 어항 전국택, 어항 전국택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하고 연접하고 있을 때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이런 명칭들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 기존의 용도지역은 없어지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또 밑에 것은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까 문제를 냈으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이론도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자, 2번 문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건축 제한을 찾는 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어떤 종류 건물이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이게 표가 있습니다. 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를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문제를 찾는데 조건은 조례 쪽으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자, 먼저 해설해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교정설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군사해설은 조례 쪽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조례 쪽은 제외하고 답을 찾는 거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의료시설도 건축 불가능한 건물이고, 종교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종교시설도 조례가 정함을 할 수 있고, 묘지도 조례고, 초등학교는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답은 지금 이게 5번인데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이게 이제 대통령령의 표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대통령 표를 보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건물, 단독주택, 농어가, 초등학교는 그냥 할 수 있다. 이 조례 쪽으로 안 내려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물 2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이게 좀 규제가 세서 추가적으로 그 도시의 조례가 정하면 할 수 있는 건물이 뭔가 볼까요? 일종문생 중에서 소매점 같은 것들, 이종문생 중에서 종교집회장이면, 자, 우리 이종문생 중에 종교집회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 사이즈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교회라든가 사찰 같은 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나번, 다번이 두 군데 걸려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우리가 이종문생의 종교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교회나 사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시골이라든가 산털 같은 산 같은 데 가보면 소규모 교회나 사찰도 있고 기도원 같은 게 있는 게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건축 가능한 건물로 인정받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수소연료 공급시설, 공공하수, 국방, 군사입니다. 교정은 안 됩니다. 자, 발전소 같은 것들, 묘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공익시설로도 가능하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밖에 농사지을 하고 작물재배사, 온실, 양식장 같은 것도 가능하네요. 자, 문제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조례 쪽은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건물을 찾는 거니까 이 초등학교가 답이죠. 자, 교정시설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은 조례로 가능하다. 의료시설은 이 표에 없습니다. 여기 두 군데 다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건물로 봐야 됩니다. 종교나 묘지는 조례 쪽으로 할 수 있는데 답이 될 수 없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어렵습니다. 3번 문제. 자, 우리 공유수면 매립지 문제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네요. 자, 공유수면 매립지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용도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자, 2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매립준공구역, 이 매립준공구역이 매립구역입니다. 매립구역은 자, 이웃용도랑 같으니까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지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하고 다르면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되고,
자, 4번, 5번도 보세요.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그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따로 정해야 되고, 이거는 유사하게 자,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하고 이웃한 경우도 이웃하거나 이런 걸쳐있는 경우 둘 다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정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이 다른 경우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2개 이상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결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랑 같으면 그때는 이웃 용도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번에 하자가 있습니다. 정답 2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외에 시험 문제가 두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을 21가지 용도지역에서 각각에 다 건축 제한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다 찾아보면 아파트를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조례 같은 거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합해서 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냐면 주거지역 중에서 1종자는 안 됩니다. 1종 전용이나 1종 일반 안 되고 2종 전용,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에서만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아파트가 가능할 수 있고 유통상업은 아파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능하죠. 이게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 아파트 가능한 지역이고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만 돼서 정답을 일단 4번으로 찾으시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8개, 주거지역 4개입니다. 자, 1종자 빼고 1종 전용, 1종 일반을 뺀 2종 전용,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군데 됩니다. 유통상업은 안 되고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이 아파트 가능한 지역이고 자,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만 됩니다.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은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농림자연은 모두 불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첫 문제가 이것도 예상문제. 자, 단독주택으로 물어볼 때는 단독주택은 21개 용도지역 표를 찾아보시면 불가능한 지역만 2개 있고 나머지 19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가능한 지역이 8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이 몇 개입니까? 21개에서 8개를 빼면 세 군데 지역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가능한 지역은 8개를 좀 외우시고 단독주택은 불가능한 지역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전용공업적이면 공해성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단독주택 짓고 살면 우리 매연이나 소음에 시달리죠. 안 됩니다. 유통상업 지역도 물류센터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농산물 유통시장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19개 용도지역은 가능한 지역이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자, 아파트는 건축 가능한 지역이 8개를 외우셔야 되고 단독주택에 건축 가능한 데는 19개고 불가능한 데가 2군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2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5번 문제. 자, 지금 용도지역에서 이제 건폐율을 찾는 거네요. 자, 국토계획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다 우리 암기하셨죠? 가장 큰 용도지역은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상업지역 중에 일반 상업이면 9887, 80% 이하이기 때문에 이가 가장 큽니다.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9887, 70%고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70%,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죠. 50%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 2번이고 자, 암기하시죠. 주거지역 6개 순서를 잡으시고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잡으신 다음에 5, 5, 6, 6, 5, 7 이렇게 외우십시오. 어차피 이제 10단이기 때문에 단단히만 외우시면 됩니다. 5, 5, 6, 6, 5, 7 전화번호 외우듯이 55국에 6, 6, 5, 7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은 중1, 유, 근 이렇게 외우십시오. 중학교 1학년 되면 생긴다, 근육이 이렇게 외우시고 9887 이렇게 9887이니까 987로 내려가는데 8을 2번 써주시면 됩니다.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은 222이네요. 그리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을 합쳐서 224, 22. 농림지역이 생산관리지역처럼 요거 2개가 관계가 있는 거죠. 생산관리가 농림지역처럼 규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20% 같이 쓰고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처럼 규제하는 곳이므로 위아래 같이 이렇게 20%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까 문제에서 준주거지역은 70% 이하죠. 55, 66, 57이니까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887이니까 80%,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70% 이하, 전용공업지역도 모두 70% 이하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70%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검표율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556657 9887 777 222 224 2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용도지역 종합문제로서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자, 저층, 중층, 그 다음에 중고층이 생각나시면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이게 바로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을 2종 전용 주거로 바꾼 겁니다. 자, 우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뭔가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전용 주거지역 중 아니고 2종이네요. 2종 전용이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저층이기 때문에 이게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종 일반. 자, 2번. 자,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네요. 1번은 틀렸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이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할 때는 이게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공해성 공장 같은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자, 전용공업이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이 바로 일반 공업지역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또 뜬금없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나왔네요.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2개 이상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매립구역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지, 지금처럼 뭐 가장 큰,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이거 엉터리 지문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는 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자, 4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다.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에 대해서 도시지역 세부 명칭 중 가장 센 데가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보존녹지 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에서 세부 용도지역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보존녹지 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관리지역에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자, 그 다음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걸쳐 있을 때, 자, 녹지지역과 그 밖에 있을 때는 각각으로 행위제한을 처리하는데, 자, 녹지지역 부분에 고도지구가 먼저 들어와 있을 때는 이 고도지구 규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뒤에 배울 겁니다. 뒤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고도지구가 들어와 있을 때는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규정보다 이게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만 그냥 해석을 하십시오. 정답이 5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5번 지문 자체는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울 겁니다. 고도지구가 들어있을 때는 녹지지역과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보다 우선해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자, 5번 지문은 나중에 뒤에 가서 8번 테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종합문제로서 좀 어렵게 냈네요. 일단 답은 5번으로 봐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이거 검표율 문제니까 앞에서 해석하는 거로 그냥 그대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2종 전용, 자, 검표율이 최대 한도가 큰 거부터 나열한 겁니다. 자, 왼쪽이 가장 큰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걸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우리가 5기 때문에 50% 이하.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60% 이하.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70%로 봐야 되겠죠. 7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중공업지역 70%가 가장 크고, 1종 일반이 니은번 60%, 자, 2종 전용주거지역이 50%, 계획관리지역 40%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건폐율 숫자를 외웠으면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도 건폐율 비슷하죠. 이 문제도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서로, 요거는 자, 가장 낮은 게 왼쪽이고 가장 높은 게 오른쪽으로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쭉 연습을 해보셔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고, 답은 5번인데 생산녹지 지역이 20%, 근린상업지역은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시면요. 일반상업지역은 이거는 가장 크게 80%, 중공업지역은 70%, 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머지 3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이번에 용적률을 한번 또 외워보겠습니다.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서로, 또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인데, 자, 우리 용적률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몇 프로 이하인가요?
500%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4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이건 350% 이하로 돼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입니다. 답이 지금 리을번이 가장 낮은 거고, 디귿번 350%, 니은번 400%, 준주거지역이 500%이기 때문에 답이 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도 이제 용적률도 숫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용적률은 원래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데, 이 이상 부분은 안 외우시고, 이하 부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죠. 100에서 50씩 올라가다가, 자, 준주거 지역만 많이 올리는 거. 자,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순서 잡고,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신나게 올리다가, 자, 여기서 350 그러면 틀립니다. 준주거 지역은 500%로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상업지역은 중1 유근한 다음에 1500에서 200%씩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공업지역은 300, 350, 400. 녹지지역은 8, 100, 100입니다. 8,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8, 800, 88. 우리 건폐율은 둘둘넷 둘둘이고, 항상 우리가 생산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랑 같은 거고, 보존관리지역이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8, 800, 88. 녹지지역은 8, 100, 100입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0% 이하,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4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350%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건 이제 300% 이하이기 때문에 리을번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된 것으로 맞습니다. 자, 10번. 자, 이거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이름이 아닌 것은, 자, 이거 다시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고, 이런 자연녹지, 근린상업, 전용공업, 생산녹지는, 자,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들어있는 세분 명칭들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공짜로 이건 거저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노력 없이도. 자, 여기 또 나왔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총 몇 개입니까? 8개. 우리 일종자 들어가는 주거지역은 안 됩니까? 이거 4번 같은 거 안 되겠죠? 자, 아파트 가능한 게 5번 되겠습니다. 5번.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 가능한 지역으로 답이 5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자, 일반공업이 아니라 중공업지역은 되지만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은 안 됩니다. 관리지역은 모두 안 되고, 상업지역은 중1 근만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능한 지역은 답은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앞에 문제는 쉬웠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건폐율의 원래 숫자보다 완화되는 특례가 있다. 왜? 건폐율이 어떤 특정한 명칭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연공원이 들어간다든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간다든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게 들어간다든가,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이게 건폐율이 변하죠. 자, 일단 이거 답은 지금 2번인데 이 건폐율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냐? 이건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암기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폐율이 완화가 됩니다. 아까 우리 건폐율을 55, 6657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 위에 농공단지라는 게 들어오면 70%까지 변합니다. 용도지역에 자연공원이나 추락지구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60%까지. 자,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농공단지가 뭐냐, 자연공원이 뭐냐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공단지,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단 세우는 거고, 자연공원이면 공원 만드는 거고, 추락지구면 소규모 주택 사업하려고 정하는 명칭들, 국가산업단지, 국가가 공장을 짓는 곳,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짓는 곳이고, 개발진흥지구도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용도지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들어가면 건폐율이 여기 있는 숫자만큼 이게 커집니다. 커진다. 예를 들어서 개발진흥지구가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면 원래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40%까지 커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대표적으로 농림지역에 이런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40%까지 커집니다. 또 농림지역 같은 데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거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40% 이하까지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국가산업단지는 80%까지 커지네요.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에 40%밖에 안 되는데 국가산업단지 들어가시면 80%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한번 이런 거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70세 나이에 농공단지가, 자, 농공단지는 70%까지 변하니까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까지라는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70세 나이에 농부가, 농자를 따서 농부가 60살 때 자취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생활을 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몰래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다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개를 샀다 이렇게. 자, 우리 지금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보신탕용으로 개를 샀습니다. 자, 개를 사서 만약에 개를 샀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수사를 받았다. 잡혀가지고 수사 받았다 이렇게. 물건 훔친 거 발각돼가요.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십시오.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사서 개를 산 게 적발되고 물건 훔치게 발견돼서 경찰서에 가서 수사 받았다. 수사니까.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이 가장 큰 것은 자, 원래 영도 지역에 자, 이렇게 자연공원이 들어가면 자연공원이 뭡니까? 60살 때 자취한 거기 때문에 자취. 자연공원 추락지구는 60살, 60%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원래 계획관리지역이면 40%밖에 안 되는데 자, 위에 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원래 20%밖에 안 되는데 자연공원이 들어가면 60%까지 커지는 거고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가 40% 건폐율인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면 아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았죠. 80%. 자, 수산자원이 들어갔을 때는 앞에가 어떤 지역인지 상관없습니다. 수산자원 들어가면 수사. 자,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개사.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요거는 예외를 냈네요. 30%입니다. 요거는 아까 여기서 자연녹지지역에 개가 들어갔을 때는 40이 아니라 30% 요걸 낸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건폐율이 이게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뭡니까? 2번이겠죠.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면 80%까지 변하고 요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표를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생활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또는 일반 산업단지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샀다. 개를 샀는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에 있는 개면 개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거는 개정된 건데 요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수사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우리 35회 때 시험 문제에서 또 이걸 시험 문제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35회 때 요 양가로 2번을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따 마지막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농공단지라든가 자연공원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계획,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렇게 50%까지 바뀐다 이렇게.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 이거 보세요. 자, 계획관리지역 위에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인데 이런 성장관리계획을 만나면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50%까지 10% 커지고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면 우리 건폐율이 모두 20%고 생산관리나 농림지역도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게 기출문제입니다. 35회 때. 요걸 외우면서 맞추는 겁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는 안 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와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인데 여기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30%까지 커집니다. 10% 가산돼가지고.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원래 거가 40인데 성장관리계획 때문에 10%더 올라가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도 원래가 20%밖에 안 되는데 성장관리계획을 만나니까 답이 이게 10% 커져가지고 30%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 암기 좀 해보실까요, 이거? 자, 건폐율이 완화되는 거 건축주한테 좋은 일입니다. 이런 특별한 명칭이 들어오든지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여기 써있는 숫자만큼 건폐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이 가장 큰 거 기본 문제죠? 자, 용적률 가장 큰 거 1종 전용주거면 100%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350% 이하, 중공업지역은 400% 이하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용적률이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 배열은 기출 순서대로 배열했으니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32회 때 문제인데 자, 용적률이 최대한도가 가장 큰 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근린상업지역이면 이게 900% 이하죠. 딱 봐도 이게 제일 커 보이네요. 그래서 중공업지역은 400, 그렇죠? 자, 준주거지역은 500%,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이게 800, 100이니까 80% 이하. 자, 계획관리지역은 40%게 되기 때문에 자, 400이 가장 여기 900이 제일 크죠. 기역. 자, 큰 순서대로 기역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 먼저 와야죠.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이 되겠네요.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리을. 또 보시면 답이 여기 디귿, 니은, 기역, 미음, 리을 해가지고
이거 답이 2번이 제가 헷갈렸습니다. 5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이거 보시면 답이 2번으로 해서 기역, 디귿, 니은, 그다음에 미음, 리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기역번이 어떤 거였습니까?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디귿번 900%,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500%, 중공업지역은 400%, 그 다음에 여기 미음, 계획관리지역 이거 100% 이하, 보존녹지가 80%이기 때문에 답을 요거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자, 15번 문제. 자,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대해서 가로놓기로 한번 메꿔 보실까요? 자, 우리 주거지역은, 근데 이거 특이하네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아까 우리 용적률 같은 거 외울 때 88, 100, 88이니까 100%를 딱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농림지역도 80%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니은번은 100, 디귿번은 요거는 80%입니다. 근데 기억은 뭐냐면, 주거지역이 원래 100, 150, 200, 250, 300, 500인데, 이렇게 주거지역이 나오면, 주거지역이라고 나왔을 때는 전체 주거지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숫자로 얘기하면 가장 큰 겁니다. 500%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주거지역을 세분을 해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세분돼서 100, 150, 200, 250, 300, 500 하는 거는 세분 명칭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통합 주거지역으로 물어보면 주거지역 세분 명칭 중 가장 큰 곳 500%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 100, 80이 들어가겠죠. 500, 180이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35의 문제 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자,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용도지역의 기본 목적이고 서로 중복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한 필지 하나씩만 들어가는 거죠. 자,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 기본계획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주민은 상업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구 지정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갑자기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냈는데 자, 요 질문은 뭐냐면 상업지역은 안 되고요.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제한할 때 우리가 예전에 제한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용산, 기지, 입 이런 게 있었죠.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개발진흥지구를 정해달라고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순아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하려면 이게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지역 세 군데 땅에서만 제한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정답은 3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요거 될 수가 없습니다. 다 1, 2, 3번 다 틀렸고요. 자, 이 바다 공유수면이 또 나왔네요. 바다의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었을 때는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 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따로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맞죠?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이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가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고 관리지역의 보전산지 같은 것들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로 보겠습니다. 정답이 5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에 아까 제가 해설해 드린 건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30%까지 이게 건폐율이 커지는 데가 아까 우리 어디였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보시면 요거 아까 여기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30%까지 커지는 거 성장관리계획 들어왔을 때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이 요거 보존녹지 지정은 안 되는 거죠. 생산관리,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림지역 같은 데가 이렇게 20%짜리에서 성장관리계획 들어가면 30%로 커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31회 때하고 35회 때 이거 2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응용해서 문제를 또 한 번 낼 수 있으니까 이 성장관리계획 들어가면 20%짜리가 30%로 커지는 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암기하시는 건 좀 나중에 암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본 뜻은 뭔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화 문제 우리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자, 우리 심화 1번 문제는 16회 때 나왔던 문제일 건데 이게 그동안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출제원도 좀 이렇게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건축 제한이 특례가 있다. 자, 우리 용도지역 21가지가 있고 이 건축 제한이 21가지 용도지역별로 표가 있었습니다. 표. 근데 지금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표를 보지 말고
다른 개별법을 보는 장소가 있다. 이 특례라는 게 개별법을 보라는 겁니다. 개별법.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는 자, 원래는 이 개별법을 보지 않고 국토계획법 내에서 해결합니다. 그 건축 제한 표로. 근데 이게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근거 법률이 옳게 된 것은 이거 보십시오. 자, 농공단지라는 게 들어가면 자, 용도지역 위에다가 농공단지를 정하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산업 직접 활성화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의 이름이 틀렸습니다. 자,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가면 농지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처리한다. 원래가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지역 건축 제한 표가 국토계획법에 있는데 농림지역 위에 농업진흥지역이 들어간 장소면 농지법, 농림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갔을 때는 산지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 제한을 표를 보지 않고 특례가 있다. 이게 바로 수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수도법. 자, 근데 미음번은 개정된 법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문화유산. 자,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문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안에 문화유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문화유산 그러면 그냥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말로 얘기하면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문화유산 같은 보호구역이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법의 이름이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들어가면 이때는 자연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거는 맞습니다. 자, 지금 기억 틀렸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틀렸고 리을 맞습니다. 근거법이 맞다는 겁니다. 미음번 틀렸습니다. 법의 이름이 틀려요. 자,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의 이름이 이거 바뀐 겁니다. 작년도에.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들어가면 이것도 법의 이름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자연유산, 이 자연유산이 바로 천연기념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거는 법의 이름이 맞네요. 정답이 지금 자, 니은 리을, 비읍 요게 맞습니다. 4번입니다. 굉장히 문제 어렵죠. 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지역, 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농업진흥지역 같은 게 들어가면 요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처리합니다. 국토계획법 내에서 하지 않고 다른 개별법에 가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앞에가 무슨 지역인지 상관없습니다.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자, 2번은요. 자, 농림지역을 먼저 출발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농공단지는 농림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되는데 자, 여기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는 이게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농림지역에 초지가 들어가면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그리고 3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원구역이 들어가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수도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든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들어가면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읽기도 벅찹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이 들어가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양보호구역 들어가면 해양생태계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강사분들이 설명 잘 안 합니다. 자기도 입 아프고 수강생들은 그냥 머리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다시 문제로 가보시면 자, 기억에 자, 농공단지가 들어갔을 때는 앞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틀렸고 자,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들어가면 농지법 맞죠? 자, 농림지역에 보전산지가 들어가면 산지관리법이 되는 겁니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들어가면 수도법 맞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들어가면 지정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들어가면 이 천연기념물이 이게 자연유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정답이 요거 4번을 정답으로 하시는데 크게 이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법의 이름 외우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심학습 가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조례 쪽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인데 조례를 찾아봐도 자, 2종 근린생활서 중에서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이 허용될 수 없는 용도지역은 그런 다음에 5개 보기를 줬네요. 근데 우리가 전용공업이나 자연녹지 쪽에 건축 제한표를 암기를 못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네요. 자, 2종 전용과 1종 전용은 한번 표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 음식점이 안 됩니다. 자,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답은 지금 1번인데 한번 이거 보세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어떤 건물이 가능합니까? 일종 전용이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종 전용이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이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종 전용과 이종 전용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자,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단독주택이 들어가고요. 일종 근린생활로서 감옥부터 밤옥인데 그냥 뭐 소매점, 휴게음식점, 임의용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단독주택 가능하고 일종 근생 중 괄호 아래에 있는 것들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조례가 정하면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안 되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되고 또 이종근생 중에서 종교집회장만 된다. 이종근생 중에서 종교집회장 500 미만짜리.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종교시설 같은 경우로 추가적으로 1000 미만, 이종근생의 종교면 500 미만의 교회나 사찰 같은 건데 사이즈가 큰 700이나 800도 바반 항목으로 가능합니다. 그 밖에 유치원, 초중고 이게 100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0 이상이면 안 되고요. 유치원, 초중고, 주차장, 노유자 이게 자율환경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표입니다. 자, 두 개 있죠. 단독주택하고 일종근생으로 1000 미만짜리. 자, 아파트는 안 되고 연립 다세대만. 이종근생 중에서 다른 건 안 되고 일반은 시점 이런 거 안 되고 종교집회장 500 미만짜리만. 추가적으로 종교시설 1000 미만.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가능하다. 노유자, 노인들이라든가 아동 관련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종 전용주거지역도 할 수 있는 건물을 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일종 전용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 다세대만 조례 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종 전용으로 가시면 위로 올라가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공동주택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부 다 되고 이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그 밖에 아까 우리 이종근생 중에 종교집회장만 추가적으로 종교 1000 미만,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 주차장 같은 것들이 이종 전용에서 가능한 건물들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찾아보면 일종 일반 계획관리지역 모르더라도 이종 전용에서는 조례 쪽을 찾아보시면 일반은 시점, 이종근생 중에서 일반은 시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뭡니까? 이종근생 중에서 종교집회장으로 500 미만짜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은 시점이 안 되는 지역 요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답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표는 안 찾아봤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일반은 시점이 가능합니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이제 건축법 찾아보시면 이종 근생 중에 일반은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종 전용에서는 일반은 시점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답을 보시고요. 이 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건축제한표도 우리 안 외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우리 준주거지역 이론표는요, 우리가 한번 감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데도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에 고물상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비위생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준주거지역에 전염병 환자들이 있는 격리병원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에 모텔 같은 일반 숙박시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에. 근데 준주거지역의 체육관으로서 소규모 이런 것들은 배드민턴 같은 거 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 주민들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란주점 150 미만도 이것도 준주거지역하고 안 맞는 건물로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켜놓고 햇살을 두는 겁니다. 자, 준주거지역에서는 잘 보세요. 표가 할 수 없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4군데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할 수 없는 건물로 써 있습니다. 표가. 나머지 지역들은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21가지 건축제한 표 중에서 할 수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건물들이 써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건물들은 안 되고 여기 이외의 건물들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준주거지역 한 군데하고 상업지역 4군데하고 준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할 수 없는 표로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봤을 때 아까 우리 여기서 보시면 고물상 같은 것들 안 되고 격리병원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는 건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까 우리 고물상 같은 것들은 아까 우리 어떤 것들 고물상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도 할 수 없는 건물이 되겠죠. 이렇게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여기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란주점으로서 150 미만도 이 단란주점 150 미만 같은 경우도 가번 항목으로 안 되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건물에 금지 건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건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맞출 수가 없죠. 이 표를 다 외우신 다음에 대조하는 거는 연습할 때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실전에서는 그냥 감으로 찍으셔야 돼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그러면 고물상, 격리병원, 일반 숙박하고는 잘 안 맞는다. 단란주점도 술 먹고 노는 적이니까 좀 안 맞으니까 여기서 4번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네. 이런 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우리 감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편리한 주거환경이면, 우리 편리한 주거환경은 뭡니까?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런 게 바로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 그러면 동물미용실, 이거 이종문생 같은 것 같은데, 기숙사, 뭐 양수장,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도 있어야 되겠죠? 기숙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장도 일종문생으로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거 갖다가 잘 받아가지고 또 사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동물미용실이 조금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우리 고등학교는 여기 있네요. 할 수 있는 건물이네요. 근데 아까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것도 있었고 여기요. 단독주택 같은 것도 있었고 요 양수장이라든가 기숙사 같은 거는 이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법의 기숙사에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기숙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장은 일종 근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종근생 같은 경우에 우리 동물미용실, 동물병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실은 보면 동물미용실을 한 500제곱미터라고 사이즈를 좀 정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하겠네요. 동물미용실이 500제곱미터면 이게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종근생으로 들어가서 자 이종근생에서 단란주점, 안말소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자 이종근생에서 조례 쪽으로 가능한데 이 문제가 조례 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설을 보고 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은 되겠지. 공동주택도 이게 중에서 기숙사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양수장이라든가 고등학교도 가능한데 동물미용실은 조금 이상하다 해가지고 1번을 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아까 금방 우리 봤던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뭔가 이렇게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고려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찾는 건데 단란주점은 안 되고요. 격리병원도 안 되고 관람장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위험물 저장시설 중에서 액화 가스 취급소라는 게 LPG 같은 거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고 업무시설도 3,0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4,000은 안 됩니다. 답이 이거 4번인데 햇살을 봐드리면요. 3종 일반 주거 중에서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말고 조례 쪽으로 할 수 있는 건물 중에서 단란주점은 여기 제외되어 있죠. 이렇게. 자, 문화미 집회 중에 관람장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 제외되어 있고 업무시설 중에서 자, 바닥 면적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까지니까 아까 문제에서 이거 4,000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은 4번으로 보셔가지고 4번은 가능한 건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카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못 풀어요. 저도 풀기 힘든 거고 그냥 해설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찍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좀 많았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